우선 매수권 실효성이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교수님, 네. 일단은 만약에 내 집에 그대로 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네. 우선 매수권을 줘서 좀 기회를 주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? 실효성이 좀 있는 대책이라고 보십니까? 일단 대책은 맞는데 원천적인 그 지금 피해자들이 뭐 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. 그렇죠. 보증금을 보존해달라. 그거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선 매수권을 주게 되면 일단 먼저 받게 돼도 그 돈에 대한 낙찰된 대금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겠죠. 물론 정부가 그 부분은 또 잘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만약에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가지고 본인이 받았을 때 장기 저리로 뭐 1%, 2% 네. 수준에서 그 돈을 대출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받쳐주는데, 근데 이제 대책위원회 그 피해자들의 어떤 요구는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뭐 이 부분이거든요. 근데 거기랑 약간 괴리가 있지만 대책은 일단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책이고, 또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야당에서 이걸 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라는 쪽으로 또 방향을 바꿨어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야가 그렇게 다투거나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일단 우선적인 대책은 던져놓은 다음에 후순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갖고 싸우다 보면 시간만 가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우선 매수권 대책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. 좋은데 이제 네. 그 후속 대책이 또 이어져서 나와주면 뭐 금상첨화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김 교수님 어떠세요? 우선 매수권을 준다고 하면 피해자들이 좀 받으려고 할까요?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집을 찾으려고 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네, 뭐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서 이제 주택을 매입하려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, 네. 뭐 사실 굉장히 매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, 그러니까 추가적인 자본을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울 것이고, 그래서 오히려 이제 LH에서 매수해서 이걸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, 그런 선택을 할 수 하는 그런 세입자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사실 우선 매수권 주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건데 네. 이것도 경매를 통해서 입찰가를 정하고 나서 정해지는 그런 권한 아닙니까? 네, 네. 그래서 이게 이제 완벽할 수는 없는 게 네. 실질적으로 우선 매수권을 주어준다 하더라도 그 실제 이제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서 낙찰이 되는 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낙찰을 위해서 뛰는 여러 주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요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예, 한계가 있죠. 그 비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네. 낙찰이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매수권을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. 본인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우선 매수권을 안 쓰고 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LH에서 우선 매수권을 이제 사가지고 LH가 행사하는 이런 LH 가 방향으로 하는 네, 방향으로. 가는 것이죠. 네.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?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는? 우선 매수권 자체는 저는 좀 생각하지 못했었던 방법이지만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 이 사항이 절대적으로 모든 거를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뭐 앞서서 뭐 다른 이제 실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나는 전세 보증금 돌려줘라. 그렇죠. 내가 이 집을 전세로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거에는 만족할 수는 있지만 이 집을 이 가격에 내가 매수해서 살고 싶은 동네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. 매수에 대한 의향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대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우선 매수 청구권에 대한 사용권에 대한 선택지는 나한테 있다라는 거죠. 네. 그 부분이 정말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이거 어떤 입장으로 바라보면 되냐면 일단 낙찰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 아무도 이 동네를 안 살려고 해요. 계속적으로 유찰이 됐을 때 이 정도 금액에 내가 사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대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유찰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싸게 낙찰이 돼버리면 내 보증을 못 지키는 금액선이 될 수도 있겠죠. 내가 선순위면 상관없겠지만 후순위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이 위협당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내가 낙찰을 받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. 이게 우선 매수권 청구권이 여기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낙찰자들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냐. 그러니까요. 라고 가격이 할수 올라가서 있겠지만? 받으면 그게 뭐 실효성이 있을까? 이런 의미 들거든요. 근데 사실 그거는 아닌 거죠. 왜냐면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가 예. 낙찰가액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동네 시세가 뭐 한 4억짜리인데 한 3억 정도의 낙찰이 됐어요. 근데 이 가격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면 안 받으면 되는 거고. 네네. 근데 생각한 것보다 더 낮게 한 2억 5천 정도면 내가 받을 의향이 있는데 최저 낙찰가액이
최고 낙찰 가격이 2억 5천이다. 그러면 내가 손들어서 그 가격에 내가 받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. 이제 경매 참여자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서 내가 이거를 받아갈지 안 갈지만 선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혜택이기도 해서 이게 주어지는 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밖에 없거든요. 네네. 이런 상황을 준다라는 거는 뭐 이게 결정적인 뭐 해결법은 아니지만 또 어느 정도 이제 낙찰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.